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내놓은 공보,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크게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다 부동산 시장의 집값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조타 역할을 해서 향후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이 조타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수출 증가세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로 간다는 점. 그러나 역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에서도 이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전체 지표는 그냥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는 건설 투자 부진에 대한 속도가 좀 완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죠. 결국 이 문장 하나에 한국 경제에 이 뼈다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원활한 자본 흐름을 가졌던 부동산 시장이 PF 위기, 게다가 부채 폭주에 따른 이 부실 위험이 기업과 개인 모두 이 자금 경색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니 내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막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적인 물가 지수는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낄 때 높다고 봐야 하죠. 근원 물가 지수 역시도 그리 튄다는 느낌은 없지만 앞으로의 물가 궤적 자체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뢰처럼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물가 체감도는 의식주에서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촉이 설 수밖에 없는 건 의식은 빼더라도 주거 문제, 이 집값 자체가 두 달간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1차 하락 시기의 하락분을 다 감아 올려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집값 자체를 들어 올리려 한 건데, 물가 지표 부분에서 주거 비용은 임대료로 계산이 될 뿐 현재 분양가 부분에서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반영이 안 된다는 것도 뭔가 괴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400만 원 정도로 뛰어서 작년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실물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 비율을 고스란히 높이고 있는 건데, 물가 안정성은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한국에선 이처럼 주거 부분입니다. 다른 여타의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 해도 집값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100만 년이 지나도 안정된 물가를 구가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주거 부분에서 뛰어오르는 집값 문제인데, 이번에 한은이 0.25% 베이비컷으로 간 이유도 결국엔 이 집값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창용 총재도 지금 상황에선 긴축 수준 유지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향후 긴축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 매파적 인하 방향성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 추가 인하는 좀 난망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분위기로 가더라도 이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긴축 문제 분위기로 유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보이고, 가장 변수가 큰 건 한은 공보에서도 밝히듯이 세 번째 가장 큰 변수, 바로 유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얼마나 이렇게 유가 부분이 다른 궤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물가 역시도 이런 궤적에 따라서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 부분에선 가장 파괴력이 있는 변수가 분명히 될 것이고요. 이건 기다릴 것도 없죠. 바로바로 압박해 들어오는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거래된 유가 흐름을 보면 서부 텍사스유가 약간은 내림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수준 보이고 있고요. 75달러 수준.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역시도 살짝 내림세를 보였지만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물음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미친 듯이 말달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여러 호재들이 터져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유가 불안 요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인데, 유가 파동이 단기간 안에 일어나게 되면 증시는 뭐 폭락하게 되고 물가는 급등하게 되는 대혼란이 아주 임팩트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뭐 침체의 공포라는 물음표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마이너 효과를 배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커집니다. 아마 10월의 최대 변수로 꼽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한국은 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직격으로 맞게 된다면 물가는 그냥 천장을 뚫어버리는, 그동안 금리로 눌러놨던 그 정도 수준의 물가도 그냥 잠자리채로 잡았다 생각했지만 그냥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 역시도 뭐 급속도로 더욱 얼어붙는 새로운 여파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선순환이라는 지상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가 이 역순환이라는 변수도 무시 못하는 그런 현실로 고스란히 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대로 지금 뭐 굵직한 대기업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고 있는 즈음에 이 대기업들 이미 뭐 세계 경기 침체 급등장으로 인해서 이미 새로운 변수 맞서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 계속해서 뭐 악화일로를 겪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 스스로 해체하고 재편해야 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건데, 삼성은 이미 뭐 해외 직원 30% 정도 감원을 본격화하고 있고, SK 역시도 뭐 실적 부진, 계열사 임원들 감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달리던 이탈리안 종마 같았던 두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구조조정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상당히 큰 업황의 악화라는 변수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미 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계산기 두드려서 대차 대조표상에서의 수익성이라도 눈에 띄게 나와야 하는 상황에선 이게 기대만큼 결과값이 나와주지 못하니까 뭐 고스란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수출 호조라는 가능성도 이런 대기업의 실적이 한국 경제에선 가장 중요한 장기판이 되는 건데, 이거 자칫 말판 엎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경제 위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위기감 더욱 번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 상황이 이번 기준금리를 통해서 낙관적으로 갈 수 없는 가장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뭐 집값이 다시 2달 전에 날개를 달려 해도 기본 걸려있는 변수의 추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비상이 안 돼. 오히려 날개를 다 꺾어버려야 할 상황이 금리나 이전의 상황보다 더 크게 느껴질 만큼 금리나 이후의 상황, 이 집값 엄청난 변곡점 위에 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본격적인 금리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말까지의 지표는 이 서울 집값 상승폭이 4주째 주춤하는 상황에선 하락폭은 뭐 이미 선반영된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서 전혀 뭐 파급력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뭐 매물량은 더욱 늘어나서 빨리 팔고 움직이려는 동선들이 더욱 자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결국 매도세가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가격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본격 달아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이 3개월 만에 뭐 최대를 찍고 있고, 아마 다음 주는 현재 85,000건에서 더 불어나서 87,000건까지 가면서 9만 선을 위협할 가능성 아주 많아질 겁니다. 왜냐? 거래량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마땅히 현장 시중 자금맥은 여전히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죠. 꽉 닫혀있는 답답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 한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세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집값 가격표 갈아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요량으로
그냥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급매로 움직여야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뭐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내놓은 물건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선 가격을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미션이 임파서블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격 조정을 해서라도 퇴로를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말에 몰린 거래량이 17건에 그치고 있다는 거, 이거 뭐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거래량이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역시 인하 이후에 추이를 보겠다는 판단이 선 거죠. 집값이 뭐 금리 인하했다고 오를 지금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당연히 10월달 거래량도 259건으로 그치고 있고, 아마도 다음 주 이 시장의 변화는 금리 인하 이전보다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가 준다는 건 심리적 기저에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 심리, 바로 두고 보자 라는 얘기죠. 지금 10월에 하늘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일주일 상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 본능적인 관찰 스탠스 태세 전환인데, 집값이 2달간 올라서 뭐 가뜩이나 관망세 깊었는데 더욱 뭐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심지어 당장 내일 14일부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역주행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 국민은행이 내일 14일 주담대 금리를 5.39 수준에서 5.55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월요일부터 다시 대출 창구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자금들은 거의 뭐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은 갈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집값이 금리 인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면서 집값 상황은 더욱 낮은 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 높아진다는 얘기죠. 금리 폭탄이 의외로 역주행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한은의 이 공보에서도 밝힌 것처럼 결국 이 건전성이라는 상수들이 불안정성이라는 변수를 만나서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을 그려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여기저기서 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절묘한 타이밍 반드시 올 겁니다. 일생일대의 집값을 최저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올 것으로 또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저점에서 승리의 깃발 꽂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이, 추세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결국엔 일주일이 관건이죠. 당장 내일부터 뭐 14일에 벌어질 일들도 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금리가 거꾸로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은 고금리 초창기부터 시연이 됐던 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 시중은행은 내리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면 시중은행은 지금처럼 올리고, 이미 초장에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래량은 더욱 자금 고갈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일주일 텀 안에서 분위기는 다시 더욱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